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복권놀이도 있었고 네, 복권놀이가 있었긴 했는데 강풍 때문에 벚꽃이 웃어서 다 떨어져서 꽃놀이를 못 즐기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저도 못 즐기긴 했지만 좀 안타깝긴 하죠. 그리고 저는 이번 주 한 주는 정말 어떻게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지 할 정도로 엄청 바쁘게 지냈는데요.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치우치우 와이너리 마케팅 담당자가 오셔서 와인 메이커스는 아니고 와인 디너 모임을 했었어요. 24분 정도 모이셔서 와인 모임을 했었고 그날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와인 텔러를 올리는 날이었는데 좀 늦게 올렸어요. 늦게 올렸는데 유튜브를 먼저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보시고서는 뭐 재밌게 봐주셨다. 그리고 나중에 와이너리 투어를 할 때 저희가 직접 수입하는 와이너리에 대해서 투어를 할 때 앤드류의 힘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흔쾌히 언제든지 투어 일정 정해지시면 저희가 직접 수입하는 와이너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날 4월 14일 토요일 아이탈릭스 와이너리 담당 사장님이 오셔서 VIP 와인 모임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수입하고 있는 아이탈릭스 와인뿐만이 아니라 아직 미수입되어 있는 와인들까지 오늘 한 장에 다 오픈을 해서 테이스팅을 하는 날입니다. 아직 저도 맛을 못 봐서 굉장히 궁금해서 얼른 촬영 끝나고 오늘 준비되고 있는 와인 한번 쭉 훑어보고서는 좀 기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지난해 와이너리 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TV를 잘 안 보는데 이렇게 TV를 딱 틀어서 딱 보고 있는데 아니 저거는 하고 자세히 보니 제가 좋아하는 JTBC였나요? JTBC에서 하는 비긴 어게인이라는 음악 방송이 있어요. 보니까 그 자우림의 김유나 씨랑 다른 이제 가수들이 나오셔서 음악을 하시는데 되게 낯익은 배경이 나오길래 2016년에 제가 포르투갈 출장을 갔었을 때 그 도우로강을 끼고 있는 히베이라 광장에서 이 비긴 어게인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저기에 앉아서 밤에 도착해서 포트와인 한 잔 하면서 저 강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음악을 켜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딱 듣고 있으니 향수에 되게 이렇게 감명 깊게 좀 젖어들더라고요. 그러고 그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에 배우 유연석 씨가 포르투갈 와인 포트와인을 요즘 즐겨 마시는 와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꺼내서 나오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비싼 와인이더라고요. 포트 20년산 포트였는데 그때 그거 보면서 불현듯 딱 생각을 했던 게 한동안 손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오셔서 포트와인 있어요? 포트와인 주세요 이러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냉장고를 부탁해 배우 유연석 씨가 포트와인을 즐겨 마신다고 하면서 그게 굉장히 알려지면서 많이들 찾으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배우 유연석 씨가 갖고 있던 포트와인은 20년산이에요. 숙성을 20년.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 그걸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셔서 좀 저렴한 건 줄 알고 포트와인 주세요 하셨다가 가격이 뭐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말씀을 드리니 나도 좀 좌절을 했던 뭐 대신 저렴한 포트와인을 많이 가져가셨는데요. 그 방송 덕분에 포트와인이라는 거가 한국에서 조금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트와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주변에 포르투갈 여행자, 포르투갈 친구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뭐 포르투갈이 직항이 아직 비행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객으로는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께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Do you know 발라도? 그러면은 그분이 와인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너가 어떻게 발라도를 알아?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포르투갈의 레스토랑이라든지 와인 판매하는 업종에 가서서 발라도 와인을 찾는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너 와인 마실 줄 아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면은 그 와인 업계에 대해서 포르투갈 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거기 당연하지. 거기 굉장히 좋은 와이너리잖아. 당연히 거기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하다. 이런 대답들을 대부분 해줍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만큼 포르투갈 내에서 이 와이너리에 대해서는 최고의 와이너리다라는 거가 있으면서도 모든 국민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약간 생각적으로 많이 깔려져 있는 와이너리이기도 합니다. 이 와이너리가 무려 와이너리 역사가 300년입니다. 17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귀족 가문이죠. 페레이라라는 가문에서 시작을 해서 와인, 포르투갈 와인, 포트 와인, 레드 와인 다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 역사를 무시할 수 없으면서도 주변의 모든 와인에 대해서는 이 페레이라 가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건축가가 만들어낸 발라도 호텔. 이 발라도 호텔을요, 해외의 그 평가 데일리 호텔인가 콤파스 그 호텔에서 그 평가를 매긴 거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런 점수를 못 봤거든요. 보시면 청결도 10점, 식사 10점, 서비스 10점, 그리고 침구류 10점, 마지막으로 위치 10점. 이렇게 해서 올 만점을 받았어요. 제가 실제로 가서 머물고 와서 충분히 만족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진짜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와이너리에서 저희가 2016년 10월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앤드류 와인 컴퍼니에서 발라도 와이너리로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이 와서 저희가 오케이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와이너리들이나 그냥 좀 대지 광활한 지역에 포도를 심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니까 이 경사면이 진짜 아찔하게, 제가 한 45도에서 50도 정도 그보다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찔한 경사면에 계단 형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이 짧은 시간에는 만들어질 수 없는 와이너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강을 끼고 그거를 보면서도 야, 진짜 경외심이 느낄 정도로 아무 말도 어떤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 장면만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정말 멋있고 이런 장관이 이런 데가 있구나. 그리고 거기를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좀 약간 걱정을 했던 게, 차가 올라가는데 이게 경사면이 너무 높아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올라가다가 차가 밀려서 이거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거 위험한데? 그리고 뒤에 옆에는 가드레일도 없고 그냥 낭떠러지였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포도밭을 거기서 경작을 하고 거기 투어도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운전을 많이 했어 그런지 그거 아랑곳 안 하고 그냥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서 와이너리 정상에서 쭉 전경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진짜 구름이 살짝 꼈어도 아름답고 그 다음날에 화창한 날씨에도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안타까운 게 제가 그날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 이 카메라에는 다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시면 거기는 직접 한번 방문을 하셔서 보셔야지 이 아름다운 장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와이너리의 100년 오크통, 그 100년 포트가 숙성이 되고 있는 숙성실에 가보면 또 한 번의 입이 딱 하고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옆에 새로 건축한 양조시설과 또 다른 일반 와인, 레드 와인을 만들어내는 저장소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저처럼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시면 오크 숙성실에서 나오는 그 아로마들에 푹 빠져서 그냥 거기서 텐트 치고 하루 종일 좀 자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또 빠져나오면 이제 와인 테이스팅 룸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약간 비즈니스를 하러 갔기 때문에 거기선 테이스팅을 안 하고 호텔에서 운영을 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테이스팅 rum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테이스팅 룸에 10년 포트, 20년 포트, 30년, 40년 포트 이렇게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아주 군침이 잘잘잘 흐를 정도로 아주 멋있게 와이너리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아로마 향이 굉장히 맛깔스럽게 잘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발라도 와이너리에 대해서 오늘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광범위하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네이버에 앤드류 와인샵이라는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보이시면은 이 발라도 와이너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가입하셔서 꼭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실 와인이 바로 발라도 포트 와인입니다. 제 10년산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10년 동안 딱 숙성이 돼서 10년산이 아니고요. 거기 와이너리 100년 포트 저장소에 보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쭉 있어요. 거기서 최소 10년, 그리고 최대 50년 이거를 아로마의 각각의 해에 숙성이 된 거에 맞춰서 블렌딩을 합니다. 좀 일정한 퀄리티에 일정한 맛을 나오게끔. 그래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발라도 10년이 10년산이 아니라 요게 20년도 들어가고 30년도 조금씩 들어간대요. 그래서 보통 평균치가 15에서 18년산, 10년산은 15에서 18년산이 되는 거고 20년산은 20에서 한 40년산 사이가 되는 거고 40년산은 40년산 이상, 40에서 100년 사이에 숙성이 된 걸 블렌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벌써 이야기하니까 점점 군침이 생기는데요. 바로 오픈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시면 구성이 이렇게 오픈하셔갖고 바로 또 다시 막아서 드실 수 있는 이런 마개가 또 따로 하나 들어있고요. 이렇게 크리스탈병에 들어있는 포트 와인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할까요? 여태까지 와인 마셨던 글라스랑 달리 조금 작은 잔이잖아요. 저희가 그 앤드류 와인텔러 2회 때 보시면 와인 글라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포트와인이라고 해서 포트와인 잔이 살짝 그냥 언급이 됩니다. 포트와인 잔은 좀 작아요. 이게 레드와인 잔처럼 넓은 잔에다가 양을 많이 드시면 알코올 도수가 20도에 가깝기 때문에 금방 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저트 형식으로도 많이들 드시기 때문에 조금씩만 요거에 한 요 정도만 채워갖고 드시는 게 딱 하루 정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만큼만 드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큰일이다. 너무 맛있다. 네, 일단 뭐 제일 포트와인에 강력하게 제일 먼저 첫 번째 다가오는 게 알코올 향이에요. 레드와인, 일반 레드와인은 12도 13%밖에 안 되지만 얘는 19.5%이기 때문에 알코올 향이 좀 강하게 치지만 굉장히 그 보드라운 과실향들과 오크, 그 다음에 크리미하고 이런 버터스러운 느낌이 살짝 나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버터리하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 더 약간 토치에 그을린 토스트 느낌,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거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향이. 그리고 살짝 말린 그 오렌지 껍질의 뉘앙스도 나고요. 이 향입니다. 그 제가 포르투갈 그 발라도에 갔었을 때 백년포트 저장고에서 났던 그 향인데요. 굉장히 황홀해요. 그리고 포트와인 그러면 무조건 당도만 있어서 이게 달달하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좀 마셨던 이 포트는 그렇게 달지만도 않고요. 달기는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달지만도 않으면서 태닌도 좀 살아 있습니다. 태닌도 있고 입안에 첫 번째는 약간의 텁텁한 태닌 한번 덮어주고, 두 번째는 약간 당도, 세 번째는 그리고 부드러운 게 이렇게 실크층이 이 혀를 3단으로 조금 이렇게 감싸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드시고 나면은 이게 알코올이 빨끈하게 올라와서 벌써 여기 이렇게 따끈해지는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두 번째 잔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두 잔 마시면은 취해요. 네, 근데 오늘 그래도 조금 더 리얼한 와인 테이스팅을 위해서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다른 포트 와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다 비교 테이스팅을 해봤을 때는 이런 퀄리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알코올 향이 세거나 당도가 세거나 이렇게 풍만한 오크 향이라든지 아로마 부케 향들이 그렇게 풍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많이 풍만한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거 한 병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주 전에, 3, 4주 전에 다른 포트 와인이랑 같은 빈티지 비교를 해봤었는데도 발라도가 압도적이더라고요. 포트 와인을 이렇게 다 드시고 나면 이게 원래는 이제 오픈을 했던 코르크로 다시 막아두셔도 되고요. 발라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마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들은 대부분 따서 오픈해서 드시면은 산화가 금방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며칠씩 못 두고 드시는데, 포트 와인은 이미 주정 강화가 끝난 와인이에요. 그래서 드시다가 이렇게 막아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고 싶으실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한 잔씩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달까지도 그게 가요. 그래서 급하게 다 드실 필요 없이 한 달 동안 천천히 드시고 싶을 때마다 한 잔씩 꺼내서 드시면 딱 좋습니다. 포트 와인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디저트 음식이랑 같이 드시는 게 맛있는데요. 뭐 과일도 뭐 다 괜찮은데, 그중에 제가 먹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좋아하기도 한 디저트, 까늘레. 프랑스 보르도의 특산품 디저트인데 까늘레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만들고 있는 디저트 가게 잘 없기도 한데, 제가 어렵게 어쩌다 한 번씩 구해서 먹어봐요. 그럴 때마다 이 포트 와인이랑 꼭 함께 즐겨서 마시고 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까늘레 말고 국내 거는 편한 거. 까늘레 말고 국내에서 제일 많이 먹어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냥 케이크인데, 제가 좋아하면서도 좋게 즐겨서 마셨던 건 아이스크림 케이크. 저 쿠키앤크림 좋아해서 쿠키앤크림이랑 꼭 먹는데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케이크랑.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라드 포트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즘 날씨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이나 이런 데들로 많이 돗자리 들고 나들이들을 많이 가시는데, 요 포트와인이랑 한번 들고 가보십시오.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는 뭐 한번 되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자친구분이다 그러면은 여자친구분한테 굉장히 큰 점수를 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와인 못 드시는 분들조차도 알코올 도수가 좀 있지만 와인을 못 드시는 분들조차도 한두 잔은 드셔볼 수 있고 맛있다라는 소리를 꼭 할 수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한번 이 와인을 들고 꼭 나들이를 가보는 거를 제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엔드류 와인 텔러 여기까지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남기면 안 되고 다 마셔야지.